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념 세로 키우기, 고등수학상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이 8가지의 다항식에 대한 용어를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단항식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 간혹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단항식의 단자가 하나 단자 이런 느낌으로 가서 뭔가 항이 하나인 식을 단항식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틀렸습니다. 단항식의 올바른 정의는 뭐냐면 수나 문자가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 단항식이에요.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우리는 이런 식을 단항식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x-2y 같은 식은 중간에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단항식이 아닌데 2x 제곱 y라는 식은 실제로 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y인지라 그죠? 요 하나 자체는 단항식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항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단항식이 하나의 항이고 다항식은 2개 이상일 거야. 뭐 이렇게 이해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것도 틀렸고요. 정확한 다항식의 의미는 하나 이상의 단항식의 합차로 이루어진 식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멘트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 이상이란 얘기지. 하나 이상. 하나 이상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도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린 예를 들어서 2x 제곱 y라는 식이 단항식도 되지만 다항식도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같은 거죠. 아주 많이 보던 다항식인가요, 그죠? 해서 요런 식들도 다 다항식에 해당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이라는 것은 다항식에서 하나하나의 단항식들을 항이라고 부르고요. 다항식에서 하나하나의 단항식들을 전부 각각 항이라고 부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상수항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문자가 없는 식이 그죠? 문자가 없는 단항식 그죠? 그 식을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수라는 게 중학교 때 개수를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여러분? 문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즉 숫자에 해당하는 게 개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건 틀렸어요. 실제로 개수는 뭐냐면 내가 주목하는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주목하는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2xy 제곱이라는 식의 개수가 2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이놈을 x에 관하여 주목을 한답니다. x에 관하여 주목을 하게 되면 개수는 자연스럽게 x를 제외한 나머지, 즉 2y제곱이 x에 관한 식의 개수라는 거, 만약에 이 식을 y에 관하여 주목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 2x가 개수가 되고 여기 요 부분 그죠? 2x가 개수가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만약에 이 식을 x, y에 관하여 주목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가 개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2가 개수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의 차수도 무작정 차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목하는 문자가 거듭 곱하여진 개수, 요게 바로 어떤 항의 차수다. 여전히 주목하는이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눈치를 채셔야 돼요. 주목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 2x 제곱 y 제곱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식은 그냥 무작정 뭐 2차식이다 4차식이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식은 x에 관한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고요. y에 관한 몇 차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y만 문자로 주목한다 했으니까 y가 지금 2번 곱해져 있잖아요. 따라서
y에 관한 2차식이고요. 마지막 xy에 관한, 그러면 xy는 총 몇 개 곱해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x 두 번, y 두 번, 그래서 4차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다항식의 차수는 항상 최고차항의 차수로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런 아까 봤던 그죠? 아까 봤던 요런 다항식은 x에 관한 2차식입니다.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그래서 식의 차수는 최고차항의 차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동류항은 여전히 주목하는 문자 부분이 같은 식을 동류항이라고 불러요. 같은 항이라고 할까요? 같은 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목하는 문자 부분이 같은 항.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조금 지울게요. 주목하는 문자 부분이 같다는 게 무슨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x y하고 마이너스 3x 하고 지금 현재식은 문자 부분이 달라서 마치 동류항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식을 x에 관한 식으로 봤다.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한다면 x제곱 부분이 지금 같은 상태니까 x제곱 부분이 같은 상태니까 동류항으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개수를 묶어내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에 관한 동류항이구나. 그러나 만일 이 식을 y에 관한 식으로 봤다면 둘은 동류항이 아니라서 그대로 정리하지 않고요. 이대로 쓰는 게 정답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배운 것들 가지고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단항식을 모두 고르시오. 단항식 뭐였습니까? 수나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니까 0 되고요. x제곱 되고 여기는 합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죠? 여기는 차가 있어서 안 됩니다. 2x 세제곱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단항식이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항식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는데, 개수라는 건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주목하는 문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x의 개수라고 물어봤을 때 x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니까 개수는 3이 되고요. 현재식의 x의 개수는 x를 지금 주목하고 있으니까 개수가 숫자가 아닐 수 있죠, 그죠? y제곱이 저 식의 x의 개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다항식의 차수를 말하시오라고 했는데 그냥 함부로 3차식이니 2차식이니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항상 주목하는 문자에 관한 차수를 말해야 되고, 지금 이 식은 x에 관한이라고 했으니까 x를 지금 주목하는 문자로 봤죠. 그때는 몇 차식이 되겠습니까? 바로 최고차항의 차수를 말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3차식이다. 그 다음에 y에 관한 몇 차식입니까? 최고차항 봤더니 2차죠. 2차식이다. 그리고 xy에 관한 x 3개, y 2개가 곱해져 있으니 무려 5차식이다. 그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하겠죠, 그죠? 다음.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어떤 다항식을 정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다항식을 정리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흐트러져 있는 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이제 집 청소하듯이 혹은 뭐 책상 정리를 하듯이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하는 방법의 첫 번째 내림차순 정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름차순 정리가 있는데 오름차순 정리는 거의 쓰진 않습니다. 자, 내림차순 정리는 뭐냐면 주목하는 문자의 차수가 큰 차수부터 작은 차수, 맨 마지막은 상수항까지, 그죠?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하는 것을 말하고요. 오름차순 정리 같은 경우에는 반대겠죠. 주목하는 문자의 차수가 작은 곳에서부터, 작은 차수로부터, 즉 제일 작은 게 상수항이니까 상수항으로부터 그 다음에 작은 차수에서 마지막 제일 큰 차수,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을 오름차순 정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다음 다항식을 x에 대하여, 그럼 주목하는 문자는 x니까 y는 문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x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래요. 그러니까 차수가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내려와야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지금 3x 제곱이 가장 큰 차수죠, x에 대해서. 그래서 3x 제곱을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요 두 식은 x에 관한 1차식입니다. 왜요? x를 주목한다고 했으니 y는 지금 현재 문자로 인식을 하지 않고 있죠. 따라서 x에 관한 이 식은 동류항으로 이렇게 묶어서 두 번째 정리를 하고 난 후에 여기 보이는 y제곱과 4y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제곱과 4y와 마이너스 1은 전부 다 상수항으로 취급을 하시면 됩니다. 왜? x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상수항으로 취급할 텐데, 상수항을 쓸 때도 이게 마치 일련의 규칙 같은 건데, 여기 있는 이 상수항을 쓸 때도 y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반대로 다음 식을 y에 대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래요. 그럼 마찬가지 우리가 오름차순이니까 작은 차수로부터 큰 차수로 올라가야 되는데 y에 대하여라고 했습니다. y에 대하여. 그럼 y에 대하여 가장 작은 차수가 있는 건 뭐냐면 3x 제곱 3x 마이너스 1이 전부 이 y에 관한 식의 상수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식을 쓸 때도 지금 이 위쪽에서는 상수항을 처리할 때도 내림차순으로 처리했었죠. 이번에는 오름차순으로 상수항 1차 x에 관한 1차, x에 관한 2차를 먼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y에 관한 1차식 요 두 개 보이나요? 그 식을 쓸 때도 상수를 먼저, 그 다음 x를 쓰고 y를 쓰고요. y에 관한 1차식 됐고요. 그 다음 마지막 y에 관한 2차식 여기 보이나요? 따라서 마이너스 y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이 식을 y에 관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리한 게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의 덧셈 뺄셈에 대한 성질인데, 우리가 일단 다항식은 덧셈을 할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더하기의 순서를 바꾸는 결합 법칙도 성립한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분배 법칙은 곱셈에서 나옵니다. 덧셈에 따로 없습니다. 이 식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A랑 C를 먼저 더하고 B를 나중에 더해도 됩니다. 교환 법칙하고 섞으면 그렇게 돼요. 해서 그런 식으로 순서를 바꿔서 더해도 괜찮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두 다항식에 대하여 다음을 계산하시오. A와 B를 더하라 그랬으니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과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를 계산하시면 되고, 보면 이제 동류항끼리는 함께 처리를 해 주셔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 된다.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 마이너스 b를 처리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빼기 괄호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는 전부 사실상 다 분배가 되어야겠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니까 3x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 요게 답이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 보이는 이 복잡한 식을 쓸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a, b를 현재의 식에다가 다 대입을 해서 구하겠다 라고 하면은 물론 답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계산이 복잡하겠죠.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우리는 이 식을 먼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a 더하기 b에 마이너스 3a에 플러스 3b가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a대로 b는 b대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a 더하기 4b를 계산해 주시면 된다. 그렇게 정리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마이너스 a는요, 이 앞에 a에다가 전부 마이너스를 분배를 해야겠죠. 이렇게 괄호, 그 다음에 4 괄호 b를 쓰셔야겠죠. 이렇게. 자, 전부 분배를 하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8x제곱에 더하기 16x에 더하기 8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동유한끼리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9x제곱 더하기 18x에 더하기 7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간단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음 시간은 다항식의 곱셈 편에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